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오는 남편. 이유도 말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서랍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죠. 그 열쇠가 이끈 창고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남편의 사생아? 숨겨진 외도? 아니면 상상도 못한 다른 이유? 2달간 숨겨온 남편의 비밀.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남편의 휴대폰에서 나타난 충격적인 사진.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서 큰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가연은 시계를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30분. 남편 도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8시에 나간다고 했을 때만 해도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벌써 3시간이 넘었죠. 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또 연락도 없이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요즘 도윤은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최근 2달 사이에는 거의 매일 밤 집을 나갔죠. 이유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 만나고 와. 잠깐만 다녀올게. 항상 애매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가연은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결혼한 지 5년 도윤은 한 번도 그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죠.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했어요. 가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가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끔 차 한두 대가 지나갈 뿐이었어요. 문득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연은 재빨리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들어왔죠.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옷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왔어? 가연이 일부러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늦어서 미안. 어디 갔다 왔어? 전화도 안 받고. 아, 소리를 못 들었나 봐. 급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요즘 매일 밤 나가잖아. 가연의 목소리에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곧 끝날 거야.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는 없어? 지금은 아직. 도윤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도윤은 욕실로 향했고 가연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날 밤 가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도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거지?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도윤은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았죠. 가연의 불안은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가연은 학교 동료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였어요. 선생님, 혹시 남편이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자리에 앉은 은주 선생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요즘 남편이 매일 밤 나가거든요. 이유도 말 안 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매일? 그럼 어디 가는지는 알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요. 은주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뒤를 밟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건 좀. 가연은 망설였어요. 남편을 의심하고 미행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도 컸죠. 아니면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야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요. 그날 저녁 가연은 용기를 내서 도윤에게 다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 요즘 당신 행동 말이야. 매일 밤 나가는 거, 나 정말 걱정돼. 도윤은 수저를 내려놓고 가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줘.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 가연아. 도윤이 입을 열려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곧 다 해결될 거야. 대체 뭐가 해결된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당신한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걱정 안 끼치고 싶으면 말을 해야지. 이렇게 숨기니까 더 걱정되는 거 모르겠어? 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온 거죠. 도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연아, 화내지 마. 정말 곧 끝날 거야. 언제? 한 달? 1년? 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데? 한 달. 아니, 몇 주만 더. 그때까지만 참아줘. 난 못 참겠어.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돼. 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사는 반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혼자 남은 도윤은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느껴졌죠. 그날 밤도 도윤은 집을 나갔어요. 9시쯤이었습니다. 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또 나갔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연은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항상 서로를 믿고 의지했는데 지금은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도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연은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제 들어와? 걱정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죠. 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불안이 공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연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도윤이 돌아왔어요. 가연은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안 잤어? 잘 수가 있어야지. 당신이 이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데. 미안. 일이 좀 늦어졌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늦어? 새벽 2시야, 지금.
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도윤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왜 말할 수 없는데? 나는 당신 아내잖아. 알아. 하지만 당신한테 위험이 갈 수도 있어서. 위험? 가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위험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에 연루된 거야? 그게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워. 일단 믿어줘. 나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대체 뭘 하는 건데? 누군가를 돕고 있어. 그게 전부야. 도윤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돕는다고? 누구를? 왜? 그건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시간? 이미 2달이나 지났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가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더 이상 묻지 않을게. 하지만 나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가연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이후로 부부 사이에는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연은 도윤과 말을 섞지 않았고 도윤도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집을 나갔고 가연의 불안과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가연과 도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나눴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답답했죠. 가연은 학교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수업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많았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반 아이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선생님 괜찮아. 고마워.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깨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매번 도윤은 새벽에 돌아왔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도윤은 또다시 외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연은 대답도 하지 않았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도윤의 옷장을 열어봤죠. 양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넥타이와 양말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연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뒤지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속옷과 양말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넥타이와 벨트, 세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가 들어 있었죠. 가연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가연의 손이 멈췄어요.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수첩 밑에 뭔가 차갑고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가연은 수첩을 꺼내고 그 밑을 확인했어요. 열쇠였습니다. 낡고 녹슨 열쇠 하나가 거기 있었죠. 열쇠에는 작은 종이 태그가 달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손으로 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217번. 가연은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열쇠는 차가웠어요. 이게 뭘 여는 열쇠일까? 왜 남편은 이걸 숨겨둔 걸까?
가연은 열쇠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일반 집 열쇠와는 달랐습니다. 좀 더 크고 구식 자물쇠에 쓰이는 형태였죠. 종이 태그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주소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산동 102-5. 가연은 그 주소를 휴대폰에 검색해 봤어요. 지도가 나타났고 그곳은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와 창고가 밀집된 지역이었죠.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곳에 남편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다른 여자와 만나는 장소?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연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도윤은 보통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지금 가볼까? 아니면 가연은 고민했어요. 혼자 가는 게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은주 선생님에게 연락할까도 생각했지만 이건 너무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결국 가연은 결심했습니다. 혼자 가보기로요. 진실이 뭐든 간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고 외투를 입었어요. 열쇠는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차를 타고 주소를 향해 출발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가연의 손은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있었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았죠. 30분쯤 지나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한적했어요. 오래된 상가 건물들과 빈 주차장, 그리고 낡은 창고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연은 차를 세우고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102-5번지. 여기가 맞나?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건물 번호를 하나씩 확인하며 걸어갔죠.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가까이 가자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산 창고 마이너스 개인 보관실. 가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창고였어요. 남편이 뭔가를 보관하고 있는 곳. 대체 무엇을 숨겨둔 걸까? 건물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고 양쪽으로 번호가 붙은 문들이 줄지어 있었죠. 201호, 203호, 205호. 가연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번호를 확인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건물은 아주 오래되어 보였고 사람의 흔적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어요. 가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1층보다 더 어두웠어요. 창문이 적어서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죠. 215호, 216호, 드디어 217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문에 217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가연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자물쇠에 집어넣으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연은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 진실을 알아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열쇠가 딱 맞았어요. 천천히 돌리자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죠. 딸각. 가연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문 너머에 뭐가 있을까? 남편의 비밀이 뭘까?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가연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안을 비췄죠. 작은 창고였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선반이 있었고 거기에는 상자 몇 개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바닥에는 담요와 베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컵라면 몇 개와 생수가 놓여 있었죠. 선반 위에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옷이었어요. 그것도 여자아이 옷. 가연은 옷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입을 만한 크기였죠. 아이 옷? 왜? 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과 아이, 설마, 사생아? 그런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상자도 열어봤어요. 안에는 학용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 연필, 색연필, 그리고 동화책 몇 권. 가연은 동화책을 집어들어 펼쳐봤죠. 첫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아린. 가연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린. 누구죠? 남편이. 아이. 그때였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가연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217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연은 숨을 죽였어요. 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연은 깜짝 놀라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습니다. 문 앞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아저씨는요? 아저씨? 가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가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오신 거 아니에요? 도윤 아저씨. 그 순간 가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윤. 남편 이름을 부르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너, 누구니?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도윤 씨를 아는 사람이야. 정말요? 그럼 아줌마도 착한 사람이에요? 응, 그래. 가연은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큰 눈, 짧게 자른 머리. 옷은 깨끗했지만 낡아 보였어요. 너 이름이 하린이니? 네. 어떻게 아셨어요? 책에 이름이 적혀 있더라. 가연은 동화책을 보여줬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여기서 살아요. 도윤 아저씨가 이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 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 아이를 위해 이곳을 마련했다고? 그럼 이 아이는 정말. 아저씨는 언제 오세요? 오늘 안 오시나? 아저씨는 지금 못 와. 그럼 아줌마가 대신 오신 거예요? 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와 남편의 관계가 뭘까?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걸까? 하린아,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는 없어요. 가연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아이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도윤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아빠한테서. 아이의 말에 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구했다고? 그럼 이 아이는?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남자의 발소리. 가연과 하리는 동시에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계단 쪽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가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윤일까? 아니면 그림자가 복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217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연은 할인을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가연? 여기 왜?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연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나도 물어보고 싶어. 여기가 어디야? 이 아이는 누구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가연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 역시 굳어 있었죠.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도윤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아저씨, 왔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어색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도윤은 할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할인아. 오늘 좀 늦었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누구예요? 아저씨 아는 사람이래요. 할인이 가연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아저씨. 아내야. 아내요? 아저씨 결혼하셨어요? 할인의 눈이 커졌어요. 가연은 그 대화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이 결혼한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둘의 관계는 뭘까? 할인아, 안으로 들어가서 숙제 좀 하고 있을래? 아저씨가 아줌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할게. 네, 알았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다시 도윤과 가연만 남았습니다. 가연아.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가연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설명해. 지금 당장. 이게 다 뭐야? 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말했어야 했다고? 당연하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 아이는 누구고 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진정해.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아니, 여기서 해. 지금 당장. 가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윤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는 내가 2달 전에 우연히 만난 아이야. 우연히? 응. 회사 근처 공원에서였어. 밤늦게 혼자 있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길 잃은 아이인 줄 알았어.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아이가 계속 그곳에 있는 거야. 며칠을 봤는데 집에 안 가고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집이 어디냐고. 그래서 아이가 집에 가기 싫대. 아빠가 무섭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이 아빠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른대. 엄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고 아이는 도망쳐 나온 거였어. 가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도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려고 했어. 그런데 할인이가 막 울면서 안 간다는 거야. 거기 가면 아빠가 찾아올 거래. 다시 집으로 보내질 거래. 그래서 내가 숨겨준 거야? 응. 일단 안전한 곳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 창고를 급하게 빌렸지. 도윤은 창고 문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당분간 숨어 있기에는 괜찮았어. 매일 저녁 와서 아이 챙겨주고 밥 사다 주고. 그래서 매일 밤 나간 거였구나. 가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안도와 분노,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나도 도울 수 있었잖아. 미안해. 당신한테 위험이 갈까봐 걱정됐어. 할인이 아빠가 그 사람이 혹시라도 알게 되면 도윤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그 사람이 폭력적이야. 아이를 찾으러 다니고 있대. 만약 당신이 연루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래도 말했어야지. 난 내 아내야. 함께 해결할 수 있었잖아. 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이렇게 숨어 지낼 순 없잖아.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변호사랑 상담 중이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아빠의 친권을 박탈하고 안전한 시설로 보내는 거. 얼마나 걸려? 한 달쯤? 지금 증거 수집하고 있어. 아이 몸에 있는 상처들 사진 찍고 병원 기록 모으고. 도윤의 설명을 듣던 가연은 문득 뭔가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지난 2달 동안 너를 의심하고 다른 여자 생각하고 그러는 동안 넌 아이를 구하고 있었던 거네. 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 가연아. 당신을 힘들게 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의심해서. 가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도윤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남편의 온기였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가연이 물었어요. 도윤은 창고 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할인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야 해.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 정말?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가연을 봤어요.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교사잖아. 아이들 다루는 데는 익숙해.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 같아.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문이 조금 열렸어요. 할인이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랑 싸우지 않아요? 도윤과 가연은 동시에 웃었어요. 가연이 할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안녕, 할인아. 나는 도윤 아저씨 아내야. 가연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할인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가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할게. 할인의 눈에 희망이 비쳤어요. 가연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인은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천천히 가연의 품에 안겼죠.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함께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나저나 여기는 너무 열악한데. 가연이 창고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일단 급하게 구한 곳이라. 더 나은 곳을 찾고 있어. 우리 집은 안 돼? 집은 위험해. 혹시라도 할인이 아빠가 찾아올 수 있어. 도윤의 말에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환경을 좀 더 개선하자. 내가 내일 이불이랑 난방기 가져올게. 그래 줄래? 당연하지.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가연의 말에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할인도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도윤이 사온 치킨과 떡볶이였죠. 작은 창고 안에서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먹어요. 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할인아, 학교는 안 가? 못 가요. 아빠가 전학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둬놨어요. 얼마나 오래? 몇 달. 기억 안 나요. 할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가연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 갈 수 있을 거야.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정말요? 응. 꼭 그렇게 해줄게. 가연의 약속에 할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가연과 도윤은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할인은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가연이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거야. 그냥 그럴 수가 없었어.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연은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늘만큼 남편이 멋있어 보인 적은 없었어요. 우리 꼭 할인이 구해주자. 응. 함께.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차 안에서 가연이 물었어요. 그런데 할인이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위험한 사람이야. 술에 취하면 폭력적이고 아이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있대. 경찰에는 신고 안 했어? 했어. 근데 친권이 있는 부모라서 쉽지 않더라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증거 모으는 거고. 응. 변호사가 도와주고 있어. 곧 법원에 친권 박탈 청구할 거야. 도윤의 설명을 들으며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 달에서 2달. 그동안 할인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해. 알았어. 내가 도울게. 가연의 다짐에 도윤이 고마운 표정으로 그녀를 봤어요.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둘 다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연아. 응?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그런 말 그만해. 우리 부부잖아. 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2달 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할인이의 아버지가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저녁 가연은 약속대로 창고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따뜻한 이불, 작은 전기 난방기, 그리고 할인이를 위한 간식과 책들이었어요. 도윤은 회사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온다고 했죠. 먼저 가 있을게. 할인이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테니까. 가연은 짐을 챙겨 차에 실었어요. 창고로 가는 길은 어제보다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어린아이가 이런 곳에서 지낸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창고에 도착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17호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연은 문을 두드렸어요. 할인아, 나야. 가연이. 아, 아줌마. 잠깐만요.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할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조금 있다 오신대. 나 혼자 먼저 왔어. 아, 그렇구나. 들어오세요. 할인은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가연은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정돈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삭막한 공간이었죠. 내가 이불이랑 난방기 가져왔어. 이제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우와, 감사합니다. 할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가연은 이불을 펼치고 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할인이 옆에서 신기한 듯 지켜봤죠. 할인아, 배고프지? 간식 가져왔는데. 정말요? 뭐예요? 과자랑 우유, 그리고 샌드위치. 가연이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자 할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간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예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 또 사올게. 정말요? 아줌마 정말 착하세요. 할인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가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할인아, 아줌마한테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말할게요. 아줌마는 착한 사람 같으니까.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그 후로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화를 자주 내고.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연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때리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못 가게 했어요. 집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말할까봐.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연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많이. 그래서 도망쳤어요. 밤에 아빠가 자는 틈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공원에 갔어요. 그곳에서 도윤 아저씨를 만난 거고, 네. 아저씨가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또 나쁜 어른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저씨는 달랐지? 네. 아저씨는 정말 착했어요. 밥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여기도 마련해줬어요. 할인이 고개를 들어 가연을 바라봤어요. 아저씨가 말했어요. 곧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 거래요. 아빠한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대요. 그래. 꼭 그렇게 해줄 거야. 약속할게. 가연의 말에 할인이 다시 웃었어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아저씨다. 할인이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자 나타난 사람은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남자는 할인을 보자 입가에 냉소를 띄웠습니다. 찾았다. 이 나쁜 거사. 할인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 가연은 재빨리 할인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남자는 가연을 노려봤어요. 당신 누구야? 내 딸 어떻게 아는 거야? 저는 할인이를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남자는 비웃으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돕는다고? 남의 집 애를 유괴해놓고 돕는다고? 유괴가 아닙니다. 할인이가 당신한테서 도망친 거예요. 뭐? 이 여자가 지금.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연은 본능적으로 할인을 더 꽉 안았습니다. 할인이를 학대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학대? 내가 내 새끼 훈육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가연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가연은 비틀거렸지만
할인을 놓지 않았어요. 할인아, 빨리 나와. 집에 가자. 싫어요. 안 가요. 할인이 울며 소리쳤어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나쁜 것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남자가 할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가연은 남자와 할인 사이에 섰습니다. 안 됩니다.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경찰? 웃기고 있네. 여기서 당장 나와. 남자가 가연을 밀쳤어요. 가연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할인이 울음을 터뜨렸죠. 아줌마.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달려와 할인의 아버지와 가연 사이에 섰습니다. 당신이 할인이 아버지군요. 그래, 내가 애 아빠야. 넌 또 누구야? 저는 할인이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학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할인의 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법적 조치? 내가 내 새끼 때린 게 법에 걸리나?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어요. 무슨 개소리야. 당장 내 딸 내놔. 남자가 도윤을 밀쳤어요. 도윤은 버텼지만 남자의 힘이 더 셌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경찰 불러요. 가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어요. 112를 눌렀습니다. 할인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죠.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산동 102-5, 서산창고 2층 217호. 가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할인의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멈칫했습니다. 경찰? 감히. 남자는 도윤을 밀쳐내고 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곧 멈춰섰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둬. 내 딸 데려가는 거 방해하면 너희 다 죽은 줄 알아. 협박을 남기고 남자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가연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너는? 나도 괜찮아. 두 사람은 할인에게로 갔습니다.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울고 있었어요. 할인아, 이제 괜찮아. 아빠 갔어. 가연이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할인은 가연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요. 아빠가 또 올까봐. 안 와. 우리가 지켜줄 거야. 도윤도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었어요.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그중 한 명이 박 형사였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도윤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인의 학대 사실, 도망친 이유, 그리고 방금 아버지가 찾아온 일까지. 박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할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할인아, 나는 박 형사라고 해. 무서웠지?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할인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때렸어요. 많이. 여기도. 아이는 팔과 다리를 가리켰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알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박 형사는 도윤과 가연을 바라봤어요. 두 분이 할인이를 보호하고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절차요? 가연이 물었어요. 박 형사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할인이를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요. 보호시설이요? 거기 안전해요? 네, 안전합니다. 아버지가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됩니다. 도윤과 가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인을 보내기가 아쉬웠지만 박 형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식적인 보호가 필요했어요. 알겠습니다. 할인이를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할인아, 잠깐 다른 곳에 가야 해. 거기는 안전한 곳이야. 가연이 할인에게 설명했어요. 할인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가요? 미안해, 할인아. 나는 못 가. 하지만 자주 보러 갈게. 약속할게. 알았어요. 할인은 작게 대답했어요. 가연은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동보호 전담 직원이 도착했어요. 젊은 여성이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 할인아. 나는 선생님이라고 해. 같이 갈까? 할인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과 가연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고마웠어요. 할인아, 곧 보자. 힘내. 도윤이 말했어요. 할인은 작은 가방을 들고 직원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고에 남은 도윤과 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 형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두 분 할인이를 위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박 형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두 분의 증언이 필요할 겁니다.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박 형사가 떠나고 창고에는 도윤과 가연만 남았어요. 가연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한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할인의 아버지가 남긴 협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연과 도윤은 박 형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경찰서로 와서 진술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두 사람은 약속된 시간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서 복도는 차갑고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목소리와 타자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연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윤도 그녀의 손을 꽉 쥐어주었죠. 도윤 씨, 가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박 형사가 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조사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세 사람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 형사는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먼저 할인이 상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가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박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파일에서 의료 보고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인이 몸에서 오래된 상처와 타박상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팔, 다리, 등, 거의 온몸이라고 봐야 해요. 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윤도 주먹을 꽉 쥐었죠. 얼마나? 오래됐나요? 최소 2년 이상입니다. 일부 상처는 그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2년 넘게 학대를 당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할인이가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아니에요.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할인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요? 도윤이 물었어요. 박 형사는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정수 45세. 할인이 아버지입니다. 현재 소재 파악 중입니다. 소재 파악 중이요? 아직 못 잡았다는 건가요? 네. 창고에서 도망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 협박도 했는데. 가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박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주의를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이정수는 음주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정수가 접촉하려 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우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박 형사는 명함을 한 장 더 건네며 말했어요. 제 개인 번호도 적어뒀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윤이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박 형사는 다시 파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두 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니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먼저 도윤 씨, 할인이를 처음 발견한 건 언제였습니까? 2달 전쯤입니다. 정확히는 10월 15일이었어요. 도윤이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회사 근처 공원에서였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죠. 밤 11시쯤이었는데 공원 벤치에 아이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할인이 상태는 어땠습니까? 매우 안 좋았습니다. 옷도 남루했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추운데 얇은 옷만 입고 있었죠.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길 잃은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죠. 그런데요? 아이가 울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경찰 부르면 아빠한테 다시 보내질 거라고. 그래서 일단 편의점에 데려가서 따뜻한 음식을 사줬습니다. 도윤은 그날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무섭다고, 집에 가기 싫다고, 몸에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때 상처를 직접 보셨습니까? 네. 팔에 멍이 있었고 다리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빠가 때려서 생긴 거라고 했습니다. 박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마련하신 건가요? 네. 일단 아이를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해야 했어요.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도 모르는 일이었고 혹시라도 이정수가 찾아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창고 임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터넷으로 급하게 찾았습니다. 월세가 저렴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요. 계약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도윤의 설명을 듣던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저녁 퇴근 후에 들렀습니다. 음식 사다 주고 아이 상태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 사주고.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셨나요? 네. 아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위험할 수도 있어서. 도윤이 가연을 바라봤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연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었죠. 박 형사는 이번에는 가연에게 질문했어요. 가연 씨, 남편분의 행동을 언제부터 이상하게 느끼셨습니까?
한 달 전쯤부터요. 매일 밤 나가는 게 이상했어요. 이유도 말 안 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가연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많이 걱정되셨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가? 온갖 생각을 다 했죠. 그래서 직접 찾아가신 건가요? 네. 남편 서랍에서 열쇠를 발견했어요.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할인이를 만나셨고요. 네.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이를 보는 순간 남편의 사생아인 줄 알았거든요. 가연은 그때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설명을 듣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할인이를 돕기로 했죠.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마쳤어요. 그리고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의 진술은 할인이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럼 할인이 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나요? 도윤이 물었어요. 박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동학대, 아동방임, 그리고 폭행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고요. 친권은요? 친권 박탈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빠르면 한 달 안에 결정이 날 겁니다. 다행이네요. 가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 형사는 다른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정수의 범죄 기록입니다. 범죄 기록이요? 네. 과거에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입건됐습니다. 술집에서 싸움, 이웃과의 다툼,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났지만요. 박 형사는 기록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할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처리됐지만 당시 병원 기록을 보면 의문점이 있어요. 몸에 타박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조사를 요청했어요. 만약 이정수가 아내 폭행에도 연루됐다면 박 형사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할인이는 이 사실을 아나요? 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이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충격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무거운 분위기가 조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혹시 이정수가 두 분을 직접 만나려 한 적이 있습니까? 창고에서 만난 것 말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가연도 고개를 저었죠. 전화나 문자는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정수가 접촉하려 하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즉시 신고하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 형사는 파일을 모두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도윤과 가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사실을 나서는데 박 형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아, 그리고 할인이가 두 분을 보고 싶어 한답니다. 면회 가능하시면 연락 주세요. 주말에 시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꼭 가겠습니다. 가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박 형사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인이 너무 불쌍해. 그렇게 오래 고통받았다니. 도윤은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 할인이는 안전해질 거야. 응, 꼭 그렇게 해야 해. 두 사람은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침묵이었습니다. 주말에 할인이 보러 가자. 가연이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선물도 준비해 가자. 좋아. 할인이가 좋아할 만한 거. 두 사람은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정수가 어둠 속에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수가 곧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가연과 도윤은 약속대로 할인이를 만나러 갔어요. 아동보호시설은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깔끔한 2층 건물이었고 마당에는 작은 놀이터도 있었죠. 여기가 맞나? 가연이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준비해온 선물 가방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할인이 면회 왔습니다. 접수처에서 도윤이 말했어요. 직원이 명부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 도윤 씨와 가연 씨시죠? 할인이가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2층 휴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을 따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곳곳에 화분도 놓여 있었죠. 휴게실 문을 열자 할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할인아. 가연이 무릎을 굽히고 할인을 안아주었어요. 할인은 가연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도윤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보고 싶었어, 할인아. 저도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할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때? 여기는 괜찮아? 도윤이 물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정말 좋아요. 선생님들도 착하시고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 사귀었어? 네, 같은 방 쓰는 언니가 있어요. 이름은 수진이에요. 나보다 2살 많아요. 할인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가연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선물 준비했어. 가연이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어요. 새 옷, 책, 학용품, 그리고 인형 하나였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할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히 인형을 보고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거 제가 갖고 싶었던 인형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번에 내가 동화책에서 이 인형 보면서 예쁘다고 했잖아. 기억나? 도윤이 말했어요. 할인은 감격한 표정으로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 할인이가 좋아하니까 나도 기뻐.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인은 시설에서의 생활을 자세히 들려주었고 도윤과 가연은 열심히 들어주었죠. 그리고요, 저 이제 학교 갈 수 있대요. 정말?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요. 선생님이 학교 다 정해주셨어요. 교복도 받았어요. 할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가연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잘됐다, 할인아. 학교 가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네, 열심히 할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한테 부끄럽지 않게요.
할인의 밝은 모습을 보며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박 형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군요. 아, 형사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박 형사는 손을 흔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인아, 잠깐 아저씨, 아줌마랑 이야기 좀 해야 해서 조금만 방에 가 있을래? 네, 알았어요. 할인은 인형을 안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닫히자 박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가연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 형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정수를 체포했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정말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 외곽의 한 여관에 숨어 있었어요. 익명 제보를 받고 출동했죠. 다행이다. 가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조사 중인데 이정수가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학대뿐만 아니라 아내 폭행도 인정했어요. 아내 폭행이요? 그럼, 네. 할인이 어머니 사망 사건도 재조사 들어갔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수집 중이에요. 박 형사의 말에 도윤과 가연은 말을 잃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정수 핸드폰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박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정수가 할인이를 찾으려고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딸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진에는 할인의 얼굴과 함께 유괴당한 딸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가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유괴라니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정수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어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거짓이 밝혀졌죠. 그럼 할인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건가요? 네. 이정수 진술에 따르면 할인이를 찾아서 다른 도시로 데려갈 계획이었대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만약 이정수가 할인을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먼저 보호했네요. 맞습니다. 도윤 씨가 아니었으면 할인이는 더 큰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박 형사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도윤 씨가 할인이를 위해 한 일들. 그게 단순히 창고를 빌려주고 밥을 사준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박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할인이가 2달 전에 병원에 간 적이 있더라고요. 상처 치료를 받았다고. 아, 도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의료비 도윤 씨가 내셨죠?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할인이 옷과 학용품, 책, 생활용품 모두 도윤 씨가 사준 거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연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매일 저녁 편의점과 식당에서 결제하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할인이 식사 사주신 거죠? 그리고 창고 월세도 석 달치를 미리 내셨더군요. 도윤 씨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닌 걸로 아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박 형사의 말에 가연은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다니. 자신은 그동안 남편을 의심하기만 했는데 도윤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한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가연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윤 씨가 변호사 상담도 받으셨더라고요. 할인이 친권 박탈을 위해서. 네. 법적으로 제대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상담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정말 고맙습니다. 박 형사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형사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도윤 씨가 없었으면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박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법원에서 친권 박탈 결정이 곧 날 겁니다. 그럼 할인이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할인이는 계속 여기서 지내나요? 가연이 물었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안정될 때까지요. 그 후에는 입양 가정을 찾거나 장기 보호시설로 옮길 수도 있고요. 입양이요? 네. 할인이 같은 경우는 입양 확률이 높습니다. 어리고 심리적으로 회복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박 형사의 말에 가연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입양. 그 단어가 두 사람의 마음에 뭔가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인이가 충분히 안정되고 적절한 입양 가정이 나타나야죠. 네, 알겠습니다. 박 형사가 떠나고 두 사람은 다시 할인을 불렀어요. 할인이 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이제 가세요?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올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도윤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할인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찍어. 도장? 두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맞댔어요. 가연도 함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약속. 네. 할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세 사람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시설을 나서며 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응? 고마워. 할인이를 구해줘서. 그리고 미안해. 의심해서. 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이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말했어야 했어. 미안해. 아니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주차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꽉 안은 채 우리 할인이를 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응. 입양.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고 싶어. 가연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단 알아보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자격이 되는지. 응, 그래.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할인이도 원할까?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연과 도윤은 다시 보호시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박 형사와 시설 담당자와 함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긴장되네. 차 안에서 가연이 말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죠. 괜찮아. 우리가 진심을 보여주면 돼. 응. 하지만 과연 우리가 자격이 될까? 자격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할인이를 사랑하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 도윤의 말에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설 안으로 들어가자 박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은 시설장 김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가연과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김 시설장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인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두 분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시설장은 네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아늑한 방이었고 소파와 차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앉으세요. 오늘은 입양 전 상담이죠? 네, 맞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김 시설장은 서류 몇 장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입양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은 몇 단계를 거쳐요. 김 시설장이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가정환경조사, 부모 교육, 심리검사,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보통 전체 과정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두 분의 경우는 김 시설장이 박 형사를 바라봤어요. 박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은 이미 할인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정말요? 가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김 시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기본 절차는 밟아야 해요. 가정환경 조사는 필수입니다. 언제 하나요? 다음 주 중으로 담당자가 두 분 집을 방문할 겁니다. 집 상태, 생활 환경,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하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도윤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김 시설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모 교육 일정표입니다. 총 8회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돼요.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동 심리, 입양 아동 양육 방법, 법적 권리와 의무,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히 할인이처럼 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의 경우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가연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김 시설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인이의 의사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원해도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입양은 진행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가 거부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 시설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할인이가 두 분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아저씨, 아줌마가 언제 오냐고, 보고 싶다고. 정말요? 네. 지난주에 면회 가신 후로 계속 그래요. 두 분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인이도 자신들을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오늘 할인이를 만나보시겠어요? 입양 의사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아이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도윤과 가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장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만나겠습니다. 김 시설장이 직원에게 연락했어요. 잠시 후 할인이 복도에서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할인아. 할인은 두 사람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가연이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할인아. 저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네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할인은 도윤과 가연 사이에 앉았습니다. 할인아,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김 시설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아저씨, 아줌마가 하린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 도윤이 하린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린아, 우리랑 같이 살래? 네. 하린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아저씨가 아빠가 되고 아줌마가 엄마가 되는 거. 가연이 설명했어요. 하린은 입을 벌린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응, 진심이야. 우리 하린이를 우리 딸로 맞이하고 싶어. 도윤의 말에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괜찮아요. 여기서 사는 것도 좋아요. 아저씨, 아줌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짐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린이를 정말 사랑해. 가연이 하린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쁜 아이예요. 아빠가 그랬어요. 제가 나쁜 아이라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연은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린이는 전혀 나쁘지 않아. 착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야. 정말 그래요? 응, 정말이야. 도윤도 하린을 안아주었어요. 세 사람은 포옹한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하린아, 우리랑 같이 살면 학교도 계속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어. 저는 뭘 하면 돼요?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게 웃으면 돼. 가연의 말에 하린이 다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 같이 살고 싶어요. 아저씨, 아줌마랑.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린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가연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김 시설장도 눈가를 닫고 있었어요. 좋아.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야. 도윤이 하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린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아빠, 엄마. 그 순간 가연과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빠, 엄마. 그 호칭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응, 우리 딸. 세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어요. 김 시설장과 박 형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하린아, 그런데 우리 집에 오려면 좀 기다려야 해. 준비할 게 많거든.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한두 달. 그동안 아빠랑 엄마가 하린이 방도 예쁘게 꾸며놓을게. 제 방이요? 진짜 제 방이 생겨요? 응. 하린이가 좋아하는 색깔로 칠하고 침대도 새로 사고. 가연의 말에 하린의 눈이 반짝였어요. 분홍색으로 해주세요. 저 분홍색 좋아해요. 알았어. 분홍색으로 할게. 하린은 너무 기뻐서 방방 뛰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세 사람은 시설 마당으로 나왔어요. 놀이터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린아, 우리 집에 오면 하고 싶은 거 있어?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강아지? 네, 저 강아지 정말 좋아해요. 예전에 엄마가 강아지 키우자고 했었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하린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곧 다시 밝아졌어요. 그럼 우리 강아지 키우자. 어떤 강아지가 좋아? 도윤이 물었어요. 하린은 신나서 강아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작고 귀여운 강아지요. 이름은 제가 지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하린이가 원하는 대로 해. 와, 진짜요? 하린은 행복에 겨워 웃었어요. 가연과 도윤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가연과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할인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아쉽지만 알았어요. 할인도 일어났어요. 세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우리 딸 건강하게 잘 있어. 곧 데리러 올게. 네, 아빠. 기다릴게요. 엄마도 매일 전화할게. 보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 네, 엄마. 하리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가영과 도윤도 계속 손을 흔들며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감격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되는구나. 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새 식구야. 잘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 최선을 다하면 돼. 도윤이 가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가연과 도윤은 할인의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빈 방을 청소하고 분홍색 벽지를 고르고 침대와 책상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책장 놓으면 좋겠다. 응. 할인이 책 많이 읽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인형 놓는 공간. 좋아. 할인이 인형 진짜 좋아하더라.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완성되는 기분이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가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너무 설레고 기뻤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할인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같은 마음이어서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곧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정환경 조사도 통과했고 부모 교육도 모두 이수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정수의 친권 박탈을 최종 승인했고 할인의 입양 절차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죠. 가연과 도윤은 매주 할인을 만나러 갔어요. 그때마다 할인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새 가족과의 생활을 기대하는 이야기들이었죠. 다음 주면 드디어 할인이가 집에 오는구나. 토요일 아침 가연이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12월 21일, 바로 할인이가 공식적으로 두 사람의 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응, 벌써 그날이 다가왔네. 도윤도 달력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방 준비는 다 됐지? 응, 어제 마지막으로 확인했어. 완벽해. 할인의 방은 아이가 원한 대로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새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가득한 책과 인형들. 창문 옆에는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죠. 강아지는 내일 데려오기로 했어. 애견센터에서. 할인이가 정말 좋아하겠다. 가연은 미소 지으며 할인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제 주인만 들어오면 되는 방이었죠. 침대 위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고 베개도 할인이가 좋아하는 토끼 무늬였어요. 책상 위에는 새 학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할인이가 그린 그림들을 붙일 공간도 마련해뒀습니다. 정말 예쁘다. 가연은 방을 한 바퀴 돌아보며 중얼거렸어요. 도윤이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조금 무섭기도 해. 진짜 부모가 되는 거잖아.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할인이를 사랑하잖아. 그거면 충분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시설을 방문했어요. 할인의 짐을 챙기러 간 거였죠. 할인은 방에서 신나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왔어요.
할인이 달려나왔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익숙해진 거죠. 우리 딸, 짐 다 쌌어? 아직 조금 남았어요. 같이 해줄래요? 그럼, 같이 하자. 세 사람은 할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았습니다. 옷, 책, 장난감, 그림 도구들. 이것도 가져갈 거야? 도윤이 낡은 곰 인형을 들고 물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건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제가 5살 때. 그래. 그럼 소중하게 가져가야지. 도윤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박스에 넣었어요. 할인은 다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아, 이 그림들은 뭐야? 정말 잘 그렸다. 가연이 책상 위의 그림들을 보며 말했어요. 할인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진짜 잘 그렸네. 이거 집에 가서 액자에 넣어 걸자. 정말요? 부끄러운데. 왜 부끄러워? 우리 딸 작품인데. 가연의 말에 할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세 사람은 계속 짐을 정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모든 짐이 박스에 담겼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박스가 5개나 되었죠. 와, 많네. 다 실을 수 있을까?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뒷좌석 접으면 돼. 박스들을 복도로 옮기는데 김 시설장이 나타났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네, 시설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김 시설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할인이가 좋은 가정을 만나서. 김 시설장은 할인에게 다가갔어요. 할인아, 새집 가서도 밝게 웃으면서 지내야 해. 알았지? 네, 시설장님. 감사했어요. 할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김 시설장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프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게. 네.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달 동안 이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떠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2분. 김 시설장이 도윤과 가연을 바라봤어요. 할인이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예요. 학대 경험이 있어서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큰 소리에 놀라기도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연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김 시설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좋은 가족 되세요. 감사합니다. 박스들을 차에 실었어요. 생각보다 잘 들어갔습니다. 할인은 뒷좌석에 탔고 도윤이 운전석에, 가연이 조수석에 앉았죠. 시설을 떠나며 할인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김 시설장과 다른 선생님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인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죠. 잘 있어요. 자주 놀러 올게요. 차가 시설을 벗어나자 할인은 앞을 보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할인아, 집 가는 길에 잠깐 들를 때가 있어. 도윤이 말했어요. 할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디요? 가면 알게 될 거야. 깜짝 선물이야. 선물이요? 뭔데요? 할인이 신나게 물었지만 도윤은 웃기만 했어요. 가연도 장난스럽게 입을 막았습니다. 비밀.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애견센터였어요. 할인은 간판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강아지 데리러 온 거예요? 맞아. 우리 딸이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 진짜요?
정말 강아지 키워도 돼요? 할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세 사람은 애견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강아지들이 있었는데 하리는 한 마리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작고 흰색 털을 가진 말티즈였어요. 강아지는 하린을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이 강아지요. 이 강아지가 좋아요. 하린이 무릎을 굽히고 강아지를 쓰다듬었어요. 강아지는 하린의 손을 핥으며 좋아했죠. 이름은 뭐로 할 거야? 가연이 물었어요. 하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복이요. 우리 집에 복이 왔다고 해서 복이. 복이? 좋은 이름이다.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복이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린은 복이를 무릎에 안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하린의 품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하린아, 이제 곧 집이야. 네.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도윤이 열쇠를 꺼냈어요. 자, 우리 집이야. 문이 열리자 하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거실이 보였고 그 너머로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따뜻한 집이었어요. 와, 하리는 입을 벌린 채 주위를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부엌, 그리고 하린아, 내 방은 이쪽이야. 가연이 하린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분홍색 방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제 방이에요? 응. 하린이 방이야. 하린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하린이의 방이라고 예쁘게 쓴 팻말이 붙어 있었죠. 너무 예뻐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연이 얼른 아이를 안아주었죠. 왜 울어? 기쁜 거야? 슬픈 거야?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하린은 가연의 품에서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도 두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이제 여기가 하린이 집이야. 영원히. 네.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보기도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지켜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가연은 하린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죠. 맛있어요.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가연이 하린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어요. 하린은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하린아, 내일은 뭐 하고 싶어? 도윤이 물었어요. 하린은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이랑 산책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네 구경도 하고요. 좋아. 내일 같이 나가자. 우리 동네 공원도 보여주고 맛있는 빵집도 가고. 진짜요? 좋아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하리는 도윤과 가연 사이에 앉아서 행복하게 웃었어요. 영화가 끝날 무렵 하린이 하품을 했어요. 졸려? 조금요. 그럼 씻고 자야겠다. 내일 바쁘잖아. 가연이 하린의 손을 잡고 욕실로 갔어요. 하린을 씻기고 새 잠옷을 입혔습니다. 하린은 거울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이 잠옷 정말 예뻐요. 하린이가 입으니까 더 예쁘네. 가연이 하린의 머리를 말려주었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하린은 그 감촉이 좋았습니다. 엄마. 응? 저 꿈 아니죠? 하린의 질문에 가연은 미소 지었어요. 꿈이 아니야. 진짜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다행이에요. 꿈이면 어떡하나 했어요. 가연은 할인을 꽉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할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할인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죠. 잘 자, 우리 딸. 엄마 같이 있어줄래요? 조금만. 그럼.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가연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할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도윤도 들어와서 반대편에 앉았어요. 아빠도 있어요? 응. 아빠도 있어. 할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할인은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가연과 도윤은 한참을 할인을 지켜봤어요. 자는 아이의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됐네. 도윤이 속삭였어요. 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정말 우리 딸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요. 혹시 할인이께서 무서워할까봐. 거실에서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할 수 있을까? 가연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게 될 거야. 완벽하진 않겠지만 우리 최선을 다하면 돼. 할인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 그래. 맞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이 일찍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곧 기억해냈습니다. 여기는 자신의 집, 자신의 방이라는 것을요. 할인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로 가니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가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벌써 일어났어? 좀 더 자도 되는데. 못 자겠어요. 너무 신나서. 할인이 싱글벙글 웃으며 부엌으로 왔어요. 가연은 할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잘 잤어? 네, 정말 푹 잤어요. 악몽도 안 꿨어요. 다행이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계란 후라이요. 그리고 소시지도요. 알았어. 엄마가 만들어줄게.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할인은 식탁을 닦고 접시를 놓았습니다. 가연은 요리를 했죠. 도윤도 일어나서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세 사람의 첫 아침 식사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어요. 그리고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아침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약속대로 산책을 나갔어요. 보기도 함께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할인은 여기저기를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여기 놀이터도 있어요. 응.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 정말요? 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할인이는 착하고 예쁘니까 금방 사귈 거야. 도윤의 말에 할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보기와 놀았습니다. 보기는 할인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행복하다. 할인이 중얼거렸어요. 가연과 도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해가 높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겨울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시작. 그보다 아름다운 장면은 없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